안녕하세요. 피나텍 2부란다.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피나텍은 알고 왔더니만 공부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2020년 9월 4일 날 그러니까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코넥스라고 등록되어서 상장되어 있다가 코스닥으로 이제 갈아탄 거죠. 코스닥으로 갈아탔다는 거는 투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갈아탔다고 보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쪽수가 400쪽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다 읽어봤는데 붉은 빨간색 깊은 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값어치를 받아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뭐 이렇게 9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를 33,000원 했다. 60만 주 얼마 198억의 자본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너들 뭐 결정했니? 그러니까 이제 동종업계 있잖아요. 동종업계 그걸 대신증권에 맡겼는데 대신증권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동종업계 뭐 사막 콘덴서 얘들이 비나텍이 하는 게 콘덴서업도 하고 수소 연료전지 쪽도 하니까 수소 연료전지 쪽에는 뭐 SPO셀, 뭐 두산 퓨어셀 이런 데하고 또 비교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껏 한 1, 2년간 2000년 상반기 그러고 19년 요거 18년 매출 평균을 내 가지고 그 동종업계 평균 매출이 비슷한 회사들을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돼 있으면은 그 중에 또 이제 또 몇 개 계속 선정될 거잖아요. 그렇게 최종 선정된 회사의 평균 펄을 구하는 거예요. PER을. 평균 PER을 구해서 그 PER 기준으로 공모가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래 공모가를 형성했는 그 금액이 나중에 더 나올 것 같은데 39,000원 딱 계산되더라고요. 39,000원. 지금 4만 얼마잖아요. 39,000원인데 39,000원에서 다 그걸 다 인정해주질 않고 거기서 한 30%인가 20% 정도 평균 DC 되는 또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DC 해가지고 딱 했는 게 60만 주를 33,000원에 공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BTS나 빅히트나 뭐 카카오톡, 카카오 게임즈 뭐 또 뭐 얼마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정하는가 봐요. 난 그거는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했고 주당 희망 공모액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측정하게 되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뭐 그런 것들 6개월 동안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뭐야 이거 198억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막 적어가지고 사업성을 또 적고 이걸 얘들은 그래가 400쪽인데 와 이걸 일단 저는 무식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줄 건지 몇 주를 할 건지 자본금은 얼마를 할 건지 뭐 인수 198억을 할 건데 60만 주를 할 건데 그거를 대신증권에 맡겼다. 대신증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기들도 손해 안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이래 쭉 나오다가 기존에는 성도경 대표가 28%의 이건 공모 후고, 공모 전에는 그거보다 더 높았었는데, 공모를 하니까 더 추가되는 이렇게 주식수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 거고, LG전자도 여기에 최대 주주 한 5% 정도 가지고 있고, 에이티넘 뉴 패러다임 투자조합도 7% 공모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신 요게 상장일로부터 1개월 뒤에 상장하고 한 달 뒤에 팔 수 있고, 석 달 뒤부터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요거 자체 이제 그 개개인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주주들 뭐 집안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한 6개월 뒤에는 팔 수 있다. 그리고 우선 배정했던 사람들은 1년간 의무 예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더라고. 이런 게 쭉 설명해 놨어.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뭐 자세한 것 400쪽 정도 되거든. 400쪽. 이게 400쪽 정도 돼요. 그거를 저는 다 봤는데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비나텍 PER에 대한 평가 가치 적용 순이익이 66억 정도 되는 주식수 490만 주를 EPS 1,300원 기준으로서 적용 PER을 29배 평균 사막 콘덴서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같이 네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 평균 PER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했는 게 39,400원. 여기에서 39,400원을 DC를 줘서 평가액 대비 할인율
보통 이런 걸 할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18% 할인하니까 33,000원에 요거를 공모를 한다. 누가 대신증권이 얼마에 197억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럼 몇 주인데 66만 주. 그러면 뭐가 발생된다? 비용이 발생된다. 비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인수 수수료 6억이 발생되고 상장 수수료 상장할 때 상장 회사에서 돈 남겨야 되니까 그거하고 등록세, 교육세, 기타 비용 해서 6억 7,400만 원은 비용으로 발행제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33,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연구개발 자금 그러면 왜 너들이 그거 코스닥에 등록해가지고 왜 이렇게 상장을 하니? 그럼 이렇게 유상증자를 시키면서 자본을 불리는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영업인원 봉황을 위해서 신규 영업망 확대를 위해서 6억 신규 영업망 확대를 위해서 7억 총 14억 정도를 거기 쓸 거고 그리고 연구개발비 수소연료 전지 7억 쓸 거고 슈퍼 캐패시터 연구개발한테 한 2억 쓸 거다. 총 한 10억 정도 쓸 거다. 그런가?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쭉 만드는 197억 정도를 공모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시설 자금으로 172억 쓸 거고 연구개발 자금 10억, 운영 자금 13억 아까 전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공장 진대 172억 이런 것들 쓰는데 돈이 필요했다. 여기 있네. 수소 연료 전지 147억, 슈퍼 캐패시터 양산 시설 25억 쓰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상장해야지 이러면서 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가 뒤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 투자 설명서를 이게 보면은 90쪽이죠. 이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다 있어요. 이만큼 300쪽. 원래 저게 400쪽인데 제가 좀 별로 덜 중요하다 하는 거는 다 날렸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거니까 한 아까 90 몇 쪽이었나. 여기 투자 설명서를 보면 투자하기 싫어요. 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상장하면서 올려놓는 투자 설명서에는 뭔가 비전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거 뭐고 재무제표나 그거 나와 있는 그걸 봤을 때는 또 매력이 조금 넘쳤어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동사가 줄이고 생산하는 슈퍼 캐퍼시터 이거 캐패시터 뭔지 알죠? 이게 콘덴서 비슷한 거. 뭐 콘덴서가 일본말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캐퍼시티나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시켜 주는 장치. 그거라 보면 돼요. 그게 용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콘덴서와 2차 전지 둘 다 전지 2차 전지 쪽 계열인데 콘덴서는 우사인 볼트라 보시면 되고 리튬 이온 전지는 이봉주 오래 가는 거. 리튬 이온 전지는 밀도가 높아가 오래 가는 거고 콘덴서는 밀도가 약해가지고 짧게 끝나는데 그 대신에 힘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력하다. 힘이 굉장히 그리고 오래 쓸 수 있고 여기는 오래 쓴다는 건 충전 방전 해도 한 90% 95%를 유지하는데 여기는 충전 방전 하면 한 5,000번 하면은 한 2,000번 하면은 수명이 한 30% 감소되고 이런 것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매출을 꾸준히 학습 연료 전지 부분의 사업은 수소 관련 정부의 정책을 많이 받는다. 뭐 당연하죠. 수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수소를 나라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업이고 얘네들이 타이밍을 딱 보고 딱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퍼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뒤에도 나올 거니까 계속 같은 말이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슈퍼 캐퍼시터 연료전지 부분 MEA 촉매 지지체 요게 필수 부품 연료전지 부품이에요. 요게 그리고 요거 들어가는 요거 안에 이제 촉매나 이런 것도 지지체 안에 카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카본이 탄소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에 냄새 탈취제 이런 것들도 쓰는 거 이런 것들도 파는 물건들이 있더라고. 백금 등이 원재료는 많이 높아 원재료 비용이 높아 판매가에 부담이 적용된다. 카본 소재 동사의 독자적인 CNF 제어 기술 얘들이 특허나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용량 캐패시터 600F 이게 단위인데 600F 이상 영역으로 진출하기는 원가 부담이 적용돼. 얘들이 이걸만 봤을 때는 투자하기가 뭐해. 제일 많이 쓰는 게 용량 높은 걸 많이 쓰고 아니면 용량 제일 낮은 걸 쓰든지 하는데 어중간한 거는 이거 테슬라가 맥스웰이라고 캐패시터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거는 고용량에서 세계 넘버원이거든 맥스웰. 그리고 저용량 일자리 막 낮은 거 MLCC, MLCC 들어왔어요. 이거 삼성 전기의 차세대 반도체 감성. 이게 맨 콘덴서 작은 콘덴서 여기 전기에 저장되는 이런 거 쌀알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폰 열어보면은 배터리 뒤에 보면은 옛날에 배터리 끼울 때 보면 조그만한 거 이렇게 이상한 거 붙어 있는 거 MLCC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그런 시장이 아니고 얘들은 중형급이라 가지고 그러고 대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존재한다잖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생각거든. 촉매가 그러고 60%를 차지해서 촉매 가격이 변동되면 자기들이 원가가 확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미터는 그거죠. 그거 가스 뭐 수도 뭐 전기 계량기 그걸 스마트 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요게 들어가면서 1차 전지도 들어가겠죠. 1차 전지 들어가려나? 1차 전지 내가 비치로셀 공부할 때 이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1차 전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요게 쓰면서 충방전을 하면서 했네. 그래서 전체 슈퍼 캐퍼시티 매출의 52%를 차지해. 스마트 미터 시장의 52%를 차지했는데 이게 전체 매출의 지금 이거 무슨 회사고 이거 비나텍 회사의 매출의 90%를 이 매출로 전부 충당해. 수소 매출은 거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52%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600F 이상은 진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 그 시장에서 세계 넘버원 30% 차지하는데 거기엔 좀 그렇다.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뭐 이런 뭐 넘어가자. 유통 비율이 160%, 부채 비율이 140%. 부채가 조금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내가 100% 미만 회사들만 봐가서 그런지 최근에 어디야 심택도 부채율 높았고 하도 최근에 좀 높았지 쟤는 부채율 100%짜리는 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건 부채율 160%, 140% 근데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고 하네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 커짐에 따라 지금 계속 밀어주는 추세잖아요. 인력 수요가 높아 경쟁사의 후발 업체의 동사의 핵심 경영진을 뺏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람 스카우트 해가는 거지. 돈 더 줄게.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그만두고 새로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적어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다. 33,000원에 공모했는데 이게 25,000원 된다든지 만원 된다든지 하면은 박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계속 빠르게 넘어갈게요. 굉장히 계속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또 나오잖아 이거. 33,000원을 했다. 아까 봤잖아. 이게 또 나와. 우리 사주 수업이 15% 사고 일반 공모로 85%. 그래서 합쳐가 60만 주를 한다. 29억, 39억, 기관 투자자는 128억. 야, 기관 투자자 이렇게 스캔해놓고 6개월 만에 팔죠, 맞죠? 얘들 파는 거 지맘이니까. 아, 얘들은 그냥 남아서 가만히 돈 번다, 맞지? 이런 것도 바뀌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신증권이 33,000원을 한 주당 파는 걸로 지정되었다, 이제. 이런 거죠. 쫙쫙쫙 쭉 넘어갈게 빠르게. 이게 하여튼 그거 사업 보고서가 분기별로 사업 보고 이게 쟤들이 한 달 전에 그거 하는 거 IPO 한 거니까 한 달 전 거라 보면 돼요. 한 달 9월 달에 했던지 그럴 거예요. 9월 달에. 자, 다 비슷한 내용들 그런 것들 아까 큰 형태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다. 쭉쭉 넘어간다. 쭉 33,000원.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 이를 나와 있는데 얘들이 이게 용어를 좀 정하다. 캐패시터 전기 전자 부분에 금속판과 전지의 양극의 전하를 모아두는 거. 그러니까 모아두면은 충전, 그거를 내보내면 방전이잖아요. 충방전을 할 수 있는 전기적 그거 전기를 요게 요보다 한 단계 좀 더 뛰어난 거라 보면 되고 하이브리드 하면 조금 더 뛰어난다 생각하면 되고 활성 탄소 나오잖아. 탄소 카본. 그래서 고기를 이용해서 그 수소 연료 전지 만드는데도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같은 뭐 백종원이 말하는 콩나물을 만들면서 콩나물 이렇게 머리를 띄가지고 그거를 국물 만드는데 쓴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를 하면은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묘들은 하나하나를 우리 PCB 기판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그게 직렬로 연결하면 출력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3V, 6V, 9V, 12V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3V를 병렬로 연결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걸 모듈로서 이렇게 딱 제작해 놓는 거고 DMFC, PFMC 뭐 이렇게 다 셀 분류로 막 딱 하는 것들. 뭐 서포트는 지지체, 카탈리스트, 촉매, 백금 이런 거, MEA, 멤브레스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막전극 접합제 이런 거, MEA 이런 것들을 요 비나텍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어. 자체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싸게
싸게 백금은 싸게 할 수 없죠. 이거는 그거 키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선진국 뭐 이렇게 성장률을 말하는데 얘들 요걸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좀 이렇게 암울해요. 슈퍼 캐패시티 시장 응용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 스마트 그리드 그쪽으로 우리가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하는 놈이 돈 내라 이카제 인도 쪽 이런 쪽을 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지원 안 하제 그러고 그렇다면 미국이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요처가 별로 없지 그렇다고 하면 남아프리카나 저쪽 중남미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또 안 나가지 세계 시장을 30% 이상 장악은 하고 있다는 하지만 생각만큼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 그래서 앞에 걸 보면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날았어요. 봐봐요. 스마트 그리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의 신규 설치와 수요 증가와 전력의 효율적 관리 최적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와 같은 분산 전원의 확대 블록체인에 활용한 P2B 전력 거래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니즈 증가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성장하는 기회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겠지. 계속 크는 거는 이게 딱 보이거든. 그래프로는. 근데 이 회사에 그게 돌아올 건지 안 돌아올 건지가 중요하잖아. 맞지? 그게 여기에서 저한테는 안 보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 기업이 투자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비용이 50%를 정부가 주겠네요. 근데 유럽은 EU는 하나도 지원 안 해줘. 스마트 미터기 교체 비용을 모두 배정 기업이 전가. 그러니까 안 할락하지. 그리고 운송 분야 자동차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은 될 거지만 운송 분야에서 자동차가 왜 하겠습니까? 저번에 뭐 비추로셀 할 때도 했는데 차에서 이렇게 그거 컨테이너 업체들이 컨테이너가 물동량이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 차에다 뭐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를 항시 달아 놓으면은 그걸 지나가면은 이 차는 뭐가 실렸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전자적으로 알면은 물동량이 굉장히 편하고 그러고 그걸 장치한 미국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거 항만 무슨 그 관리법인가 거기에 그거를 설치한 차는 뭐 검문 없이 그냥 통과된 그런 좀 이렇게 페널티를 줬어요. 쉽게 장사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려 그러면 그 안에 1차 전지하고 캐패시티 있어야지 1차 전지 뭐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 다 돼버리면 그게 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따로 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1차 전지나 아니면 캐패시티를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들에 대해서 쭉 연결돼요. 슈퍼 캐패시티는 재료 기술, 공정 기술, 성능 향상 기술, 모듈 기술 등 전문 기술의 개발 보유가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얘들이 하지만을 많이 붙여. 처음에 슈퍼 캐피탈 시장의 성장세가 크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나면 신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래 되면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수소 연료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10년 됐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에서도 돈 들여가 진입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약해질 거다. 난로 심해진다.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고 슈퍼 캐패시터 제조업체는 글로벌로서 85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미국 23개, 중국 21, 일본 18개, 한국 4개, 사막 콘덴서, 비추로셀도 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추로셀은 B로 시작 안 하더라고. 그러고 여기에 비나텍, 사막 콘덴서 2개는 모르겠다. 프랑스 4개, 미국 이렇게 됐다. 소형은 초소형은 일본이 다 3개를 장악하고 있고 대형은 맥스웰이 장악해서 그걸 테슬라가 흡수했고 그래서 맥스웰사 테슬라가 흡수해버렸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중요한 대형 캐피시티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면 시장 경쟁력은 더욱 심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형의 최고 캐파를 하고 있다. 비나텍은 그러니까 비추로셀 B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캐파거든. 이게 약한 거. 이건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이건 대형 거. 대형이 맥스웰 이렇게 아일랜드 밑에 대고 K 비추로셀 없잖아. K사 이런 식으로 됐다. 소용량 1000F 미만급 글로벌 생산 능력 1등. 그리고 미국 미만급 규모가 크지 않아. 근데 1000F 미만급은 규모가 크지 않대. 매출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을 잡는. 그러니까 이것만 들을 땐 투자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리고 연료전지는 핵심 부품이 MEA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위치가 있으나 중국 얘들이 금세 복제해가지고 보조금 받아가 만들어내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뭐 지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MEA 동일 면적 대비 효율이 측면
에너지 효율적인 거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내구성 측면에서 유사한 성능을 발휘해가지고 가격대 성능비로 돌아오면은 우리 또 이제 또 나가리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로 주력하는 거는 PMFC 연료전지 전용 연료전지로서 주택 건물에 주로 보급되어 있고 가정용은 일본이 또 독차지하고 있거든. 국내 주택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SPO셀과 두산 퓨얼셀이 양분하고 있다. 양분하는 그 가운데 조금 들어가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좀 아직까지는 연료 처리 장치 계질기, 셀스택, 보조기구, 밸런스 앰플랜, BOP라 그러고 전력 변환기, 인버터죠. 구성되는데 각 구성 요소들이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고성능 연료전지에 완성되므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기술이다. 특히 S퓨얼셀이 사야 되겠어. 독보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레퍼런스로 국내 원탑이 뭐야? S퓨얼셀이. S퓨얼셀이 원탑. 원탑 그거라서 원가 경쟁력 하라고 시장 경쟁 원가 경쟁력이 막 다가 들면은 약해질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물 인터넷 영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오면 슈퍼캐피탈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이 시장은 급성장 중인 거 맞아요. 급성장 중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저가 공세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으로 치고 들어온다. 약점은 뭐 저가의 물건이니까 이게 퀄리티가 약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복잡을 했으니까 기술 혁신을 주도할 그런 건 아직 안 되겠죠. 하지만 더 싼 가격으로 많이 팔려고 막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중국에서는 충분히 따라온다. 그리고 고용량 캐패시터 600F 이상 되는 거는 만들기에는 원가 부담이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 MEA 원재료가 촉매인데 촉매가 백금이잖아요. 백금으로 촉매를 만드는데 그게 약 60%에서 80% 이렇게 원가 가 구성하니까 백금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진이 별로 안 났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타입이 있고 스냅인 타입인데 리드 타입은 짝대기 길다란 거 콘덴서 이래 있으면 콘덴서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요 긴 거는 리드 타입이고 콘덴서 이래 있으면 좀 아는 거 있다니까 이렇게 요거가 뭐야 스냅인 타입이라고 비중의 재료 비중이 35%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PEM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촉매가 비싸다. 백금이 비싸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렇게 뉴딜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나라에서 지원한 거는 3.66조밖에 지원 안 했어. 집행률이 39%도 안 된단 말이지. 2년간 총 9.2조에서 3%니까 30%도 지원 안 했단 말이잖아요. 맞죠? 3% 정도 태양광 풍력이 전기 수소는 아직까지 5.6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그래프예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러고 다시 요게 지금 수소를 막 한다고 하지만 유가가 높아질 경우 연료전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유가가 낮아지면 지금 40불인데 그보다 더 떨어지면은 그냥 수소하지 말고 그냥 옛날 거 쓰자 이래 보면 나으리 되죠. 그러면 수소가 좀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대세는 수소로 가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정책 이건 나라에서 밀어줘야지 이걸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이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걸 안 밀어주고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세적인 흐름이 수소 전기로 흘렀으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옛날 방식 그런 쪽으로 간다라면 일본 꼴 나는 거죠. 일본 꼴.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이거 또 회사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주력이 아까 스마트 미터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2% 차지하고 슈퍼 캐피시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차지하고 수소 쪽이 뭐 10%도 안 되지만 이게 스마트 미터 사업이 확장이 안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안 되면 돈이 안 된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겠죠. 교체 비율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교장이 잘 안 돼. 한 장착하면 수도 계량기 장착하면 한 10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자체가 한 6%대로 높지 않는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오히려 성장이 기대되는 게 서버용 SSD, 자동차용 전방 시장 이런 쪽이 더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더 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수송용 연료전지 시장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이 이거를 만들면서 카본을 이용해 가지고 카본을 탈취 필터로 만들어서 탈취 필터를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48% 적겠잖아요. 이게 전체가 10%가 안 돼. 전체 매출에.
100억 중에 10억 정도 되나 이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연료전지로 이 회사가 돈 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PO셀도 있고 듀얼 두산 퓨어셀도 있는데 걔네들 회사한테는 그렇지만 독자적인 기술 영업 그거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얘들이 특허도 16개 있고 특허가 출원 중인 특허가 16건, 등록된 특허가 59건인데 그중에 2010년도인가 그게 3.6V 3V짜리 EDLC 이게 2.7V는 굉장히 많았는데 3V로 좀 고출력 되는 거는 이게 없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좀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적재산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캐패시터와 연료전지 부품, 카본 손수에 관련되는 대표적인 특허 물품도 있고 전기 이중청 캐패시터, 섬유 나노탄소 제조법, 섬유 나노탄소를 담체에 이용한 뭐 이렇게 뭐 저온 연료전지용 촉매, 상기 뭐 이런 것들 뭐 다 있다. 굉장히 있다. 초기에 공장 이게 19년에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그 말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본사의 재무 안정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연결 시체의 실적을 연결해오는 과정에서 동사의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트남 19년에 준공되어 지금은 이제 막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여기 공장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50%인가 50% 미만인 걸 알고 있는데 국내 공장, 베트남 공장 합쳐가지고 생산 그만큼 캐파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300억 정도 규모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은 생산 가능한 매출액이 3회에서 500억 수준이다. 저만큼 또 안 흐르는 거죠. 자, 세계 최초로 기존 최고 사양했던 2.7V보다 11% 향상된 3V 제품을 2010년부터 개발 성공했다. 이 슈퍼 캐패시터 시장은 연 평균 29.45%로 성장하고 있다. 어디에 쓴다고?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차에도 쓰고 냉장고에 쓰고 텔레비도 쓰고 뭐 블랙박스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전기를 충전했다 쓰는 거. 그리고 또 자동차에는 어디에 쓰냐면은 스탑앤고라고 자동차 신호 대기하면 요즘 시동 꺼지잖아. 시동 꺼지면 그거 시동 걸 때 쓰는 그 전력 그거 세로 모드 돌리는 거 그거는 어디서 쓴다? 캐패시터에 쓴다고.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면 고출력 나올 거잖아요. 그 전기로 탁 쓴다고. 그럼 자동차에 쓰죠. 그리고 자동차 딱 사고 났을 때 딱 그거 시동 껐는데도 차문 좀 열 수 있는 그 전력, 예비 전력, 그거 배터리에서 쓰는 게 배터리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캐패시터에서 모아가지고 쓰고, 그리고 또 폰 열면은 그 쌀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야 컴퓨터 열면은 또 메인보드에 캐패시터 다 있잖아. 롬 그거 데이터 안 날라가려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 뭐 또 오만 대 다 쓰는 그건 엄청 안 쓰는 데 없이 다 쓰니까 요게 추후에는 굉장히 상품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은 맞다. 굉장히. 그리고 이게 기업 경영 분석 C10 12열-34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으로 업종 평균이 125%고 부채율이 유동 비율이 138%고 당좌 비율이 104%다. 그거에 비해서는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안 봤죠. 업종 평균을 안 봤죠. 업종 탑 클래스들을 보니까 이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뭐야? 담보로 제공받아 있는 것들이 그렇고 그거 현금 및 현금 순자산 그런 거 나오는 건데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이건 금방 넘어갈게요. 기준금리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경영자의 위험 뭐 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아까 전에 베트남 법인 거기에서 이제 매출 채권 나오고 대여금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이전 사업과 연관계 사업연도 중 관계기업과 매출 매입 거래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 그러니까 요 베트남 업체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주고받고 한 게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자, 이거 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와 거래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나 그런 것들은 이사회의 승인 거쳐서 거래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적어놨습니다. 자, 또 이게 계속 넘어가면 이게 400쪽인데 대회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빨갛게 공모전 주식수 400만 주인데 공모 후 이렇게 얼마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작성을 돼. 또 나온다 이제 캐피시터 출력 그러니까 캐피시터가 많이 쓰는 데는 스마트 미터, 자동차 중장비이면 그거
포크리프트라고 그거 일반 그냥 가정집이란다. 일반 공장 조그마한 공장에서 포크레인 쓰는데 전기로 쓰는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배터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도 있지만 순간 출력 낼 때는 캐패시터 그런 거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는 배터리를 했는데 그거는 오랜 시간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뭐 애플 펜슬 아니면 그거 삼성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 그거 펜. 거기도 이제 캐패시터 조그마한 거 들어가는 거죠. 순간 충전되잖아. 그런 것들.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다니까. 중장비, 물류자동차, 무인 물류자동차, 아마존 그거 위에 짐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쭉쭉 가고 딱 쏟고 다시 돌아오고 그것도 뭐고 전기 충전기나 진공 청소기 그런 것들, 통신 장비, 신재생 에너지 등 뭐 의료기기 다 쓴다 다 써. 일본은 소형에서 탑, 미국은 미국이란다. 맥스웰은 대형에서 탑, 여기는 중형에서 고만고만 600 이하로는 탑. 좀 돈 되는 거는 더 큰 것들인데 맞죠? 그런 거. 그리고 이거 풍력 발전기, 풍력 날개 다 쓰는 게 아니고 풍력 날개에서 이제 날개에서 블레이드라고 이게 접히고 이게 있잖아. 아, 나 참. 이거 동그랗게 그리면 안 돼. 여기서 풍력 날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스탠드라고 보면 여기에서 또 달리는 거 이거 이파리. 이게 이쪽이니까 이파리가 이게 바람의 영향을 받게 조금 펼쳐지면은 더 빨리 돌 거고 그걸 접어버리면은 안 돌 거잖아. 그거를 돌리는 데는 출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캐패시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풍력에도 들어간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돼. 이거 엄청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이게 보면은 윈드, 레일, 기차에도 들어가고 회생 제동 장치. 쉽게 말해서 차가 갈 때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은 힘이 발생되잖아. 그 힘을 모아두는 거지. 그럼 딴 데 쓸 수 있고. 엄청나게 많다니까. 이거는 보려고 그러면 유튜브 그 비나텍 들어가셔가지고 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캐패시터만 검색해도 굉장히 뭐 응용해서 자기 장난감 만들고, 막 3D 장난감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뭐 로켓도 만들고, 뭐 기차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들고, 톱도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면은 희한하게 캐패시터로 배터리 안 쓰다니까. 야, 나 이거 처음 봤다. 이거 알았으면 나도 이거 가지고 장난칠 낀데. 저 봐봐. 무가선, 트램, 연료전지, 버스, 군사용 트럭, 다양한 수송에 응용되고, 유명한 건 오토메달 리딩, 스마트 미터, 그렇지, 풍력 발전기, 무선 데이터 백업, 뭐 설치비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여기 비나텍은 주력이 어디다? 무선 스마트 그리드, 계량기,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 가스 계량기 같은 그 안에 들어가는 캐패시터, 물론 1차 전지도 들어가야겠지.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또 매출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한다. AGV 무인 운반차, 포크리프트, 아까 전에 말했던 포크레인이 아니고 지게차, 스마트 가로등, 엘리베이터, 골프장 카트 옛날에는 배터리 연결돼 있지만 이제는 배터리 연결하고 캐패시터를 수십 개 연결하면 작살나겠죠. 엄청나게 빠르겠지. 그런 것들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쓰고 IoT 디바이스는 인터넷 오브 싱크, 물건이 생각한다. 그거는 물건 여기에 가로등, 요 도로가 있어. 요 가로등 있고 우체통 있고 그럼 여기서 뭐 신호 줄 수 있는 거 여기서 신호 줄 수 있는 거 그럼 차가 지나가면 다 신호를 받는 거야. 이제 받으려고 하면 뭐가 돼?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쓸 수 있다. 다 쓸 수 있다. 사람 지나가면 좀 더 밝게, 사람이 없으면 어두워졌다가 그런 것들 센서 할 수 있는 거, 막 통신하는 거 엄청나게 성장률은 이렇게 17%씩 막 발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연료전지 시장. 여기는 하이, 여기는 로우, 미드. 여기가 아시아 쪽이잖아요. 연료전지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는 연료전지 시장이 그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용과 이런 것들 일본이 연료전지 최강국이 2009년 파나소닉, 도시바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말 15만 대의 제품을 보급하게 됐고 그리고 2020년 140만 대, 2030년 530만 대 전체 가격의 10%의 연료전지 보급을 계획하고 있대. 일본이. 우리는 아직 멀었고 2020년 7, 8년, 2030년 5년 수준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목표로 한다. 와, BEP 2030년 5년 수준에 건물용 연료전지 제품은 일본이 견인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쫙 다 잡아먹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미국이 최초로 상업화를 시작했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발전용 연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가 미국과 우리나라 발전료는 어디다 듀산퓨어셀과 S퓨어셀일걸 그런 것들이 하고 있다. 자 가정용 연료전지는 일본 그리고 보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자 국산 보급률은 국산 요거밖에 안 돼. 총 한 3, 5, 15 50%, 20% 정도 차지하네. 20% 정도. 전 세계 연료전지 발전에 국산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대형 발전 플랜트, CCS 연계형 뭐 이런 것들, 뭐 고분자 전해 질막 연료전지, 뭐 MEA 뭐 이런 것들 쭉 하고 있다. 수소 자동차 우리는 이제 운송 기존에는 고정용 수송용 연료전지가 있고 고정용 연료전지가 있잖아요. 고정용은 발전기 아니면 가정용 이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고급 매출이 더 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송용 연료전지의 매출이 7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본다. 2030년에. 왜? 기차, 비행기는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또 4만 대, 뭐 우리는 1만 대, 중국은 한 5천 대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크게 건물용과 발전용으로 15년까지는 발전용 연평균 41% 성장했고 뭐 조금 좀 작지만 그 뭐 지금은 정부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발전용 신재생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로 계속 증가하라고 하는데 뭐 연료전지 비율에 그 태양열, 풍력 뭐 이런 것들 중에 5% 정도 차지한다. 엄청 작은 거죠. 5% 수준이면 태양열, 풍력, 수력 뭐 이런 것 중에 5%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테슬라가 제일 큰 캐패시터 회사를 인수했다. 연료전지 핵심 부품은 MEA는 진입장벽은 현재 매우 높은 위치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시장에 진입하면은 기술적인 장법이 아직 싸게 들어오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고 여기 보면 G사가 있고 J사가 있고 막 W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쟁 업체 이게 우리나라 거 맞을 거야. H사가 보니까 S퓨어셀 H는 S가 있잖아. 어디지? S퓨어셀은 S인데 D사는 듀산퓨어셀이고 H는 어디지?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일 것 같은데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 찍은 것 같아. 다시 자 알아보세요. 기술 그리고 캐패시터는 아까 거는 연료전지고 요거는 이제 캐패시터는 그만큼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기술로 계속 발전되면서 요런 모양들 뭐 요걸 리드 타입 다리 긴 거 리드 타입 요거는 이제 다리 없는 거 스냅인 타입 다리가 들어갔다. 그런데 매출은 이게 197억, 총 240억 매출인가 그런데 이게 다 올라가 있어. 어떤데 스마트 미터, SSD, 자동차 전장 등에 적용된다. 이런 것도. 요거 DFMC, 요게 굉장히 큰데 요걸 조금 작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굉장히 작은 한 1mm, 2mm 막 이런 것들. 요거는 매출이 11억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이건 1억 매출. 이거 1,000만 원. 총매 백금 1,000만 원. 이거 뭐다? 필터 2억. 탈취 필터. 요거를 만드니까 이거 지자체 이거 카본이니까 요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 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기술 경쟁력. 그러니까 5개의 국책 과정도 수행하지만 막상 돈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 국방 벤처 지원도 받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 부품도 지원받고 있고 에너지 기술 지원받고 있고 소재기품 지원받고 있고 친환경 부품 지원받고 있고 계속 받고 있다. 뭐야? 상표도 지적재산권도 하이캡 네오도 있고 하이캡도 있고 하이브리드 전지 뭐 쫙 있지만 뭐 이거 슈퍼 캐피시터 셀 제조 방법 이게 다 특허에 특허 이게 다 특허에 특허 쭉 대한민국 비나텍 이만큼 기술 많아. 쭉 많아. 활성탄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단자의 조립 방법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저장 케이스 천공 장치 이런 거 쭉 기술은 있다라고 얘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로 이렇게 이거는 그거 수소 연료전지 극세 섬유상 나노탄소 제조법이 특허뭐이래. 이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극세 섬유상 나노탄소 제조법 카본 뭐 짓는 거
그래서 연료전지, 촉매, 담지제, 촉매 막 전극 접합제, 연료전지 및 촉매 담지제 제조 방법. 그러니까 얘들은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촉매와 담지제, 촉매는 백금이라고 그랬죠. 담지제와 그리고 뭐 담지제 MEA 그거지. 막전극 접합제가 MEA구나. 그것을 세 가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서 다른 회사보다 조금 단가나 이런 데서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거. 자기들이 직접 만드니까. 연구개발비는 그러고 전기 이중층 캐패시티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칩형, 코인형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그중에 중소형 원통형은 세계 1등. 하지만 그게 스마트 그리드에서만 많이 쓰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용량은 아직까지는 좀 힘이 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막전극 접합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카본 기술이니까 이게 카본 기술이니까 이 카본을 기술 활용해 가지고 지지제도 만들고 촉매는 백금이고 그래서 같이 사설화를 만들어서 뭐야 필터도 만들고 대량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R&D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R&D 센터 24명에서 12명이 박석사 과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을 쭉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전지 리튬에서 나타나는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다. 전압 출력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력 보조용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스마트 미터 각종 통신 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쭉 하고 있다. 1분기 다 세계 1위 물류 시스템 기업이 다이호쿠 실장, 다이호쿠의 장착 시험 후 승인되어 2020년 20억, 50억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뭐 여기에 아까 전에 그거 운반하는 무인 운반기, 무인 화물 운반기 그거 물류센터에 사람이 안 옮기고 지게차를 안 옮기고 거기에 탁 올리면 얘가 이 바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쭉쭉쭉 움직이면서 딱 물고 싣고 빠지고 물고 싣고 빠지고 막 이런 거지. 그런 것들. 다양한 기술 성장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 매출 얼마 돼 있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밴 솔로 밴드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없으면 안 될 거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로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매출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아직 회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거 그냥 상장받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 CEO의 자질은 성도경 대표이사는 이렇고요. 뭘 회사 나왔고요. 졸업했고 이거 다 적는 모양이라. 아니면 이 회사만 적는지 몰라도 뭐 이렇게 88년에 광전자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원에 있다가 89년에 대우전자 부품 이렇게 하다가 대표이사를 해서 표창장도 받고 막 이런 것들 해외 사업을 확대 통해 이룰 것이란 뜻도 품게 되었다.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인 고용량 캐패시티 분야로 확대되고 업종에서 세계 1위를 희연했다. 이런 것들. 고객님이 계심으로 저희 비나 가족이 존재합니다. 고객 우선의 비나 정신, 스피리스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기초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제공. 월드 베스트 슈퍼 캐패시터 캡 프로바이더 슬로건으로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놔서 좀 부끄럽다 맞지? 그러다가 이런 거 이제 인력은 이런 식으로 되고 전액 PC계의 전액 적용 EDLC 양산에 성공하였다. 그래서 3V짜리 EDLC는 2011년 세계 최초 양산 성공. 이런 식으로 기술이 많다. 그래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이런 거를 계속 적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10년가량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 CB, 상환 전환 우선조 RCPS 출회 가능한 물량을 형태로 투자된 주식이 없어 안정권이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아니면 상환 전환 우선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신주만 발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가 경영권을 우리 걸 치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존에 31%라면 만약에 주식을 상장하면 33,000원에 공모를 하면은 28% 비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 주주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LG전자도 있고 다 있죠. LG전자 5% 요거 한 달 뒤엔 다 팔 수 있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33,000원에 확정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축전지 제조업이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EV 블랙박스 자동차 전장 하이브리드 연평균 90% 성장 언택 데이터 센터 메모리 백업 UPS 여기도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원이 나가더라도 보조 전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미터기 요거는 온도계 있잖아. 온도계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들 태양열 풍력 이런데 날개 조절하고 이런 것들 태양열 따라 판이 움직이는 거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있을 수 없잖아. 순간순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가 태양열한테 유지를 해야지. 그리고 이거 수소 연료전지는 지지체 촉매
MEA 다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동기업 비슷한 기업하고 찾으니까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찾으니까 두산퓨어셀, S퓨어셀, 삼성전자공업, 성문전자, 사마콘덴서, 유인텍, 성호종자, 나라 M&D, 유니크, 평화산업, 유인텍, 호롱인더, 풍국주정, 미코 이렇게 16개가 걸렸는데 그거를 싹 걸러내니까 2차로 회사가 비슷한 거 골라내니까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니콘, 코퍼레이션 그래 나오고 연료전지로 또 포괄되는 게 SPO셀, 일진데이터, 코롱인더, 뭐 두산퓨어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11개가 나오더라. 거기서 재무적으로 비슷한 회사를 또 걸러내니까 8개가 나왔는데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SPO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으로 선정된 게 사마콘덴서, 니콘 코퍼레이션, 연료전지에서는 상하프론테크, 미코 이렇게 4회사가 됐다. 그래서 이 4회사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정 내역은 이런 식으로 요게 만나 포함되니까 한 개가라도 포함되면 넣고 이런 식으로 나 사막 콘덴서가 MLCC 콘덴서 54%를 제조하고 있네. 이거 관심 있다. 사막 콘덴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 MLCC는 폰에 다 들어가잖아. 무조건 들어가잖아. 작은 거, 작은 콘덴서니까. 그래서 SPU셀 이런 것들이 그런 식의 돼가지고 선정되는 회사들을 최종 유사 기업으로 선정해서 요 8개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가장 낮은 주가를 또 적용해서 사막 콘덴서는 얼마냐 요거를 또 며칠 평균을 딱 계산하는 거야. 코스닥은 평균 P가 16인데 얘들은 도쿄는 17이네. 코스닥은 16이야. 이렇게 해서 최종 PER이 사막 콘덴서는 32, 니콘은 20, 상하 프로테크 99, 미코가 83, 81 요거를 평균 냈는지 몰라도 여기 81, 여기는 99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금액이고 이렇게 나왔는 걸 또 이제 계산하니까 최종으로 나왔는 게 여기 계산하는 게 16.2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매출 얘들의 그거 뭐고 비나텍의 매출이 445억이잖아요. 수량이다. 금액 216억 그리고 연료전지 1.13억 216억 연료전지 13억 기록하여 16.27 요거 비율 요거 16 요거 1 비율로 해가지고 또 다른 회사 평균을 하니까 공식이 16.27 나누기 뭐 16.27 더하기 1는 0.94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중치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라 계산하는 게 자기들끼리 뭐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적용포가 24가 나오고 여기는 연료전지에는 1 나누기 뭐 16.27 플러스 1 해가지고 0.66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A 곱하기 B A 부분별 퍼 아까 90 나왔잖아. 그걸 곱하니까 5.2 합치니까 29.53 29.53이니까 계산하니까 3만 그 뭐 적용 순이익의 6.29니까 29 곱하면은 39,400원 나오는 거야. 39,400원. 아 주식수 나오고 그 EPS 나왔으니까 맞죠? 나눠보면 39,400원. 여기서 신주에 대한 또 이제 DC가 들어요. 평가백 대비 할인율이 이게 상장이 2020년 2월부터 뭐 6월까지 평균을 또 보는 거야. 평균 대비, 평가액 대비. 그러니까 보통 얼마 나오거든. 그럼 거기에 맞춰서 34%나 22% 유사한 기업들을 또 이제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 한 계산을 하니까 얼마? 아까 말했던 30% 정도 끝내가 최종 33,000원에 낙찰. 그래서 33,000원을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는 이런 걸 다 산정했다. 재무 비율도 산정하고 유동 비율도 산정하고 나름대로 다 해서 한 거니까 비싸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29의 그거 동종업계를 평균 퍼 29를 잡았다면 그러면은 지금 29%까지는 뭐야 적정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 맞죠? 29배. 지금 29배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97억을 모집하는데 33,000원의 공모가를 했다. 지금 4만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짓는데 건물 짓는데 쓰고 또 뭐 이제 회사를 하는데 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온 거예요. 발행인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회사의 연력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재무제표 이걸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 같은 말이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 유상증자 3자 배정. 이거 시간이 잠깐만. 시간이 이거 할까? 49분인데.
이씨, 그냥 가자. 빨리 가자. 유상증자, 전환권 행사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그냥 통과. 얘들은 주식 총수가 별로 없으니까 발행한 주식수 420만 주, 우선주는 120만 주로 발행했지만 그거는 이제 감소시켰고, 그리고 6만 3천 주는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 임원들한테 주든지 뭐 주겠죠. 배당은 이제 이때 그거 했으니까 IPO 상장을 했으니까 이전까지는 코넥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넥스에 있든 없든 줄 수 있는데 안 줬다, 없다, 배당 없다. 사업 내용 전기 캐패시터 그렇게 말을 했고, 수소 연료 전지 요거를 MEA 지지체 촉매 이런 걸 다 만들고 있어요. 얘들이 다 만들고 있다. 사업 개요. 전력을 모아놨다가 탁 전력을 방전시키는, 충전하는 거는 모으는 거, 내보내는 거는 방전시키는 거. 요거 다 말했던 것들. 통신기기, 디지털 카메라, TV, 가전, AV, 컴퓨터, 오피스, 뭐 커뮤니컬, 뭐 이렇게 뭐야 자동차, 클린카 뭐 다 쓴, 기차에도 쓰고, 뭐 비상도어 개폐 장치, 하이패스 뭐 굉장히 이게 쓸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쓸 수, 밀리터리에도 쓸 수 있고, 순시 전압 강화 막 엄청나게 쓸 수 있다.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그 매출액 아까 말했던 것들 다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아 이건 쉬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 목표, 시장 요거는 2부로 할게. 2부로.